쾌청한 봄날 주피디가 다리를 건너 강화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요. 선사시대부터 근대 개화기까지 세월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주피디가 먼저 찾아간 곳은 전등사입니다. 그런데 여느 사찰의 진입로와는 다르게 마치 산성 문을 들어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전등사는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성의 유래가 궁금해집니다. 산성의 이름은 삼낭성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먼 옛날 단군의 세 아들이 봉우리 3개를 연결해 쌓았다고 합니다. 이후 삼국시대에는 3발 달린 가마솥 모양의 산, 즉 정족산에 세워졌다고 해서 정족산성으로 불렸습니다.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가궐, 즉 임시궁궐을 삼낭성 안에 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삼낭성의 둘레는 2.3km인데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성벽과 물루를 고쳐 쌓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성의 남문을 통과해 전등사를 향해 올라가다 보면 왼편으로 오래된 은행나무 2그루가 서 있습니다. 약 7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조선시대 관아에서 은행 열매를 과도하게 곡물로 바치게 하자 한 노승이 3일 기도를 올려 영원히 열매를 맺지 않도록 했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은행나무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고풍스런 모습의 전등사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삼국시대에 지어질 때는 이름이 진종사였는데 고려 충렬왕의 부인 정화공주가 경전과 옥 등잔을 전해준 것을 계기로 전등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형형색색의 연등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연륜이 묻어나는 대웅보전이 기단 위에 서 있습니다. 여느 사찰의 대웅전보다 크기는 작지만 오래된 나무와 빛바랜 단청이 잠옷 고고함을 자아냅니다. 전등사의 유래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대웅전은 광해군 때인 1600년대에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400년 세월을 견뎌온 건물이고 보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대웅전 처마 밑을 보면은 웅크린 채 벌거벗은 사람 모습이 보이죠? 유명한 전등사 나부상입니다. 신성한 사찰의 나체 조각이라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광해군 때 대웅전 공사를 하러 강화도에 온 도편수가 아랫마을 주막집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돈과 재물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날 무렵 여인은 맡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행방을 감춥니다. 이에 도편수는 그 여인의 형상을 본뜬 나체상을 만들어 영원히 처마 밑에서 무거운 지붕을 이고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도편수의 복수라는 건데요. 워낙 특이한 조각이다 보니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듯합니다. 전등사 나부상과 관련해 불교 건축의 특정 시기에 유사한 조각 형태가 존재했었다는 학술 연구도 있으니 설화는 그냥 설화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는 아담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작은 모형 집인 닷집은 색이 빠졌는데도 매우 정교하고 화려합니다. 천장 아래에는 나무 용 2마리가 대들보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부 곳곳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칠은 벗겨지고 금이가 있지만 최고의 정성이 들어간 건물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보면은 흐릿한 글씨로 사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군이 침입한 병인양요 때 이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병사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기원하며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문득 이름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집니다. 병인양요의 발자취는 삼낭성 동문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낭성의 동서남북 문은 앞서 봤던 남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물루 없이 돌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문을 들어서자마자 비각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병인양요 때 조선군이 이곳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해 세운 양헌수 승전비입니다. 프랑스 로즈 제독은 1866년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침공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월등한 화력을 바탕으로 김포 문수산성을 격파한 데 이어 강화도에 상륙했습니다. 월곶진과 광성보 같은 해안 방어 시설을 파괴하고 강화읍과 강화행궁을 불사르는 등 강화도를 휘젓고 다닌 이들은 강화행궁 내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문서를 탈취해 갔습니다. 외규장각 의궤입니다. 이 의궤는 125년이 지나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딴 승전에 고무되어 있던 프랑스 해군은 삼낭성 즉 정족산성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갔다가 매복해 있던 양헌수 장군 부대에게 일격을 당하고 철수했습니다. 이 값진 승리를 기념해 세운 것이 양헌수 승전비입니다. 전등사 마당 한쪽에는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육중한 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국 종이 유서 깊은 우리 사찰에 있는 것이 특이한데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전등사에 있던 종은 군수물자로 빼앗겼습니다. 이에 주지 스님이 다른 종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인천의 병기창고에서 이 종을 발견해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종의 가치가 인정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주PD는 지금 절의 주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중심 권역을 벗어나 위쪽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등사 경내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 유적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정족산 사고지입니다. 사고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물인 실록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요. 이곳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록은 왕의 재임 기간 활동 내용을 낱낱이 기록한 일종의 국왕 통치 백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한양의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이렇게 4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를 제외한 3곳의 실록이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은 지역 유생들에 의해 황급하게 내장산으로 옮겨져 가까스로 화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전주 사고본이 보존되지 못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상당 부분 깜깜이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단 하나의 실록이 옮겨진 곳이 강화도였습니다. 만이산에 옮겨졌다가 이곳 전등사 경내에 정식으로 사고가 지어져 보관됐으니 그게 바로 정족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정족산 사고는 조선왕조실록 유일한 원본을 마지막으로 보관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족산 사고지는 1998년에 복원된 건데요. 실록을 보관하던 장사각과 왕실 족보를 보관하던 선원 보각이 옛 모습대로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족산 사고에 있던 실록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제 때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의 천년고찰 전등사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단군 때부터 19세기 병인 양요까지 수천 년의 발자취가 박물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민간 전승 이야기가 어우러져 우리의 과거가 더욱 풍성하게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화도가 고려의 수도였던 시절로 여행을 떠납니다. 800년 전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